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 1등급에 함께하는 주영쌤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할 부분은요. 의미추론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의미추론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그동안 쌓여있는 기출 문제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처음 나왔을 때 얘를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어떻게 하면 쉽고 정확하게 또 빠르게 풀어낼 수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미추론이죠, 여러분. 의미 해석 아니고요. 의미추론입니다. 추론을 한다라는 것. 우리 이 단어 빈칸 추론에서도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죠. 추론을 한다. 우리가 읽고 나서 이 지문의 내용을 제대로 읽고 해석한 다음 자, 어떠한 내용들이 펼쳐질지 그 밑줄 친 그 내용들이 뭔지 제대로 한번 추론을 해보는 내용인데요. 의미 추론은 결국은 근데 여러분 지문의 주제를 고르는 내용입니다. 지문의 주제를 한번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1번부터 5번의 선다에서 이제 한번 꼬아진 내용, 한번 꼬아져서 말하고 있는 것들, 어떤 것이 일치하는 건지, 내가 찾은 그 주제의 내용을 한 번 더 꼬으면 어떠한 방식으로 말을 할 수 있는지 그 숨은 답들을 찾아내는 게 바로 의미 추론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입니다. 크게 걱정하실 거 없고요. 우리 의미추론도 여러분들 연습을 하면서 풀다 보면 이제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의미추론을 이제 또 다 맞추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은요, 정확하게 주제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어쨌든 의미추론이라는 것도요, 결국은 주제 고르기 문제이기 때문에요, 첫 문장 제대로 파악하시고요, 주제문이 뭔지, 그 첫 문장과 주제문을 이제 근거, 뒷받침해주는 예시들이 뭐가 있는지 요거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주제문 고르기, 목적 고르기 같은 문제에서도 봤듯이 여러분들 글의 짜임새,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시면 주제가 뭔지 그 밑에 나오는 근거와 예시는 뭐고 만약에 내가 이해를 하지 못했을 때 힌트는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지까지 다 파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자, 걱정할 거 없이 의미추론 푸실 수 있고요. 우선은 문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항상 했던 거죠. 10초 스키밍을 하면서 힌트를 얻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절대 여러분 1번부터 5번까지 선다를 다 읽어라 라는 거 아니고요. 그냥 공통되는 단어들이 뭐가 있나 정도 짧게 훑어보시고 그러면 대략적인 주제는 요 정도 되겠구나 라는 힌트 얻고 들어가시면 훨씬 더 의미추론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요, 답의 근거를 파악을 해야겠죠. 더더군다나 의미추론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밑줄 그어져 있는 내용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고 거기에서 답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요. 이 답의 근거. 왜 이게 답이 되는지, 왜 밑줄 친 내용이 얘랑 같은 내용이 되는지 분명히 문장에 생긴 거 다르지만 의미는 똑같은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 문장들을 찾아내는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답의 근거를 파악한 다음에 자, 절대 찍기 없습니다. 찍는 거 없고요. 여러분들 감으로 푸는 거 없습니다. 근거를 찾고 나서 정답을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근거는 전부 다 지문 안에 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근거를 찾는 연습도 같이 해볼 거니까요.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항상 이 의미추론 문제 풀 때 꼭 생각을 해주셔야 할 게 바로 이거죠. 결국은 주제 찾기다. 겁먹지 말자라는 거죠. 여러분들 주제 문제 찾기, 글의 목적 찾기 이런 것들 되게 쉽다, 쉬운 유형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자,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듯이 의미추론도 결국은 주제 찾기 문제이기 때문에요. 겁먹지 말고 의미추론 그냥 주제 찾아서 한 번 더 생각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자, 보다 자신감 있게 문제에 다가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번부터 3번까지 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는지 좀 살펴봤고요. 실제 문제 통해서 한번 볼 건데요. 자, 의미추론 문제, 여러분 이제 실전 문제 가지고 한번 연습해 볼 건데요. 자, 방금 봤던 것들, 우리가 의미추론 문제 풀 때 생각해야 했던 것들 머릿속에 넣어놓고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밑줄 친 the body works the same way. 그래서 의미하는 바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는데요. 자, 우리의 신체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을 한다라는 내용으로 대충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요 정도 밑줄 그어준 게 있겠구나라는 걸 보시고요. 그 다음 1번부터 5번까지 대충 스키밍 할 거예요. 여러분 절대 꼼꼼하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살짝만 보는 거죠. 어떤 게 있는지. Definite order, definite order, treating an illness, minor health problems, inactive, you get order, never be too late, cure the symptom, the final symptom. symptom, illness, health problems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니까요. 대략 건강에 대한 문제, 질병, 몸의 증상 이런 내용들 나오겠구나라는 거 캐치하시고 자, 바로 지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body tends to accumulate problems, often beginning with one small, seemingly minor imbalance입니다.
자, 우리의 신체는요, 여러분, 이 문제를 축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문제들은요, 보기에는 되게 작은 불균형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말을 하네요. 자, this problem causes another subtle imbalance which trigger another, then several more인데요. 자, 이러한 문제들,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마이너한 임밸런스부터 시작하는 이런 문제들은요, 결국 또 다른 미묘한 어떤 불균형을 만들어내고요. 그러한 불균형은 어떤 또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일으킨다라고 하네요. 자, 아까 우리가 1번부터 5번까지 선지해서 뭐 건강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게 나올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요. 자, 비슷하게 이어지고 있는 걸로 보아서는 이제 우리가 뭐 뭔가 몸의 문제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오겠네요. It's like lining up a series of dominoes 나오는데요. 자, 이것은 마치 도미노 한 쌍들을 쭉 줄 세우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All you need to do is knock down the first one and many others will fall too.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요, 그냥 첫 번째 것들을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많은 다른 도미노들도 쓰러질 것입니다. 라고 하죠. 도미노가 그렇죠. 여러분 쭉 세워놨을 때 앞에 것만 하나 톡 두드리면 다 쓰러지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What caused the last one to fall? 입니다. 자, 어떤 것이 마지막 도미노를 쓰러뜨리게 했는가? 바로 첫 번째 것이죠. Obviously, it wasn't the one before it or the one before that, but the first one입니다. 확실하게 그 마지막 도미노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는 그 앞에 것이 아니라 바로 첫 번째 것이다. But the first one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The body works the same way. 여기서 나오네요. 우리의 신체도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을 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들 여기서 힌트를 얻지 못했다면 한 번 더 읽어보고 답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The initial problem is often not unnoticed입니다. 처음의 문제는 우리가 잘 알기 쉽지 않아요. 간과하곤 합니다. It's not until some of the later dominoes fall that more obvious clues and symptoms appear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도미노가 그 뒤쪽에 도미노들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떨어지지 않고서야 그때까지는 제대로 된 단서와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의 도미노들이 쓰러지고 나서야 우리는 알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In the end, 결국에는 you get headache, fatigue, or depression, or even disease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두통을 얻게 되고요. 이제 피로감을 얻게 된다거나 우울증 또는 심지어 질병까지 얻게 됩니다. When you try to treat the last domino, 여기까지 볼 건데요. 조금 올라가서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마지막 도미노를 다룰 때 treat just the end result symptom, the cause of the problem isn't addressed인데요. 자, 이 마지막 도미노를 다루는 것에 대한 설명이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마지막 결과로 나왔던 여러분 몸의 증상을 다루는 그것은 자, 우리의 문제를 전부 다 다뤄주진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The first domino is the cause or primary problem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미노가 원인이 되는 것 또는 기본적인 문제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었을 때 아, 저 밑줄 친 내용이 뭘 말하는지에 대한 이제 살짝의 추론이 오셔야 되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죠. 우리가 가장 첫 번째 문장에서 봤을 때요. 여러분, 몸은 문제를 축적해둔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작고 그냥 간과하기 쉬운 그런 불균형이었다. 그런데 그걸 그냥 알지 못하고 넘어간다면 계속해서 다른 문제가 생기고 결국엔 질병으로 번지게 될 것이다. 도미노도 마찬가지다. 첫 번째 것을 두드리면 이제 마지막 것까지 무너지듯이 우리가 우리의 첫 번째 그런 이제 증상들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이렇게 디지즈까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의 신체도 도미노같이 그런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우선은 1번부터 5번까지 선다를 한번 볼 건데요. There is no definite order in treating an illness입니다. 질병을 다루는데 어떠한 분명한 순서나 방법은 없다. 질병을 다루는데 방법은 없다. 요거 나오지 않았던 내용이고요. Minor health problems are solved by themselves입니다. 그냥 작은 건강의 문제들은 그들이 직접 이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죠. 3번, you get more and more
inactive as you get older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활동적이지 않아진다라는 거, 비활동적이 된다라는 이야기 없었고요. 4번에는요, it will never be too late to cure the end result symptom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마지막 결과로 나오는 증상을 치료하는데 절대 늦을 리는 없다. 라는 내용은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죠. 늦었는지 늦지 않았는지는 이제 없었던 내용이기 때문에요. 4번도 답이 아니고요. 마지막 5번입니다. The final symptom stems from the first minor problem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증상이라는 것은요. 첫 번째 작은 문제에서부터 기인한다, 나타난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될 건데요, 여러분. 자, stems from, 기인한다, 작은 것부터. 이 마지막 증상이 라는 내용이라 답은 5번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건데요, 여러분. 자, 답의 근거를 찾아봐야겠죠. 답의 근거는 어디 있을까? 자, 뭘 보고 이제 저 답을 고를 수 있었을까인데요. 자, 몸은 똑같이 행동을 한다. 여기 나왔었던 거 있었죠. 첫 번째 것이 마지막 것을 쓰러뜨린다. 그래서 첫 번째 작은 그런 증상들이 우리 질병까지 만들어낸다라고 하죠. 그래서 보면은요, 자, 마지막 도미노가 떨어지고 나서야 쓰러지고 나서야 우리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결국 여러분은 질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죠. 결국은 첫 번째 도미노가 문제가 되는 거다. 우리가 간과했던 작은 증상들이 문제가 된다라는 이야기들. 답의 근거들이 곳곳에 널려 있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이 문제는 또 이제 어렵지 않게 주제를 파악하셨다면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의미 추론도 한번 가볼 건데요. 그 다음 의미 추론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delete perfect and insert complete인데요. 자, 뭐 완벽한을 지우고 complete, 수행하다라는 것을 넣어보자 라는데요. 요건 또 읽어봐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또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짧게 이제 간단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해석하지 마시고요. Redefine perfection, accomplishment, task. 뭐 distinguish what you can achieve. Make something free of flaws, absolutely perfect. 계속해서 똑같이 나오는 단어들이죠. perspective, complete, 이건 모르겠고요. complete, small stuff, first deal with the big stuff. 모르겠어요. 자, 근데 어쨌든 간에 확실하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단어들이 있죠. perfection, perfect, achieve 해라, accomplishment. 뭐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일을 해낸다, 뭐 성취하다라는 내용들, 아 뭔가 완벽한 이런 게 나오려나? 뭐 일하는 내용들이 나오겠지 정도 얻고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You can be perfect. 여러분들은 완벽해질 수 있습니다. But you need to change the way you think about it. 하지만 여러분은요, 그러니까 이 완벽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완벽하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perfection actually is possible if you delete perfect and insert complete입니다. 주제문이었군요. 이 밑줄 친 거. 자, 완벽함이라는 것은요, 실제로 가능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완벽하다, 완벽한이라는 것을 삭제하고 지우고 어떤 수행하는 것, 수행된이라는 것을 넣는다면 여러분들 완벽하게 해낼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네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 주제문에 대한 이제 힌트, 예시, 근거들 한번 찾아봐야겠죠? Imagine a basketball player taking a 15-foot shot and the ball going through the net, never touching a rim입니다. 자, 같이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농구 선수가요, 여러분, 15피트의 슛을 날려서 그의 공이 이 never touch the rim이죠. 가장자리, 이 골대 네트의 가장자리조차 터치하지 않고 바로 네트 그물망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상을 해봅시다. Someone is likely to exclaim that was a perfect shot 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외치겠죠. 저것은 정말 완벽한 슛이었어 라고 외칩니다. And it was perfect. 맞죠? 실제로 이것은 완벽합니다. 저 멀리에서 던졌는데 공이 그렇게 한 번에 들어가다니요. 완벽하죠? The scoreboard reflects an increase of 2 points인데요. 점수판은 그래서 결국은 자, 2점이 올라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Now again, imagine that same player a few minutes later taking another 15-foot shot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상상을 해봅시다. 방금 전에 그 15피트에서 이제 완벽하게 공을 던졌던 이 똑같은 선수가요. 몇 분 후에 다시 한번 또다시 15피트에서 슛을 던져봅니다. 그리고 나면은요, 어떤 골이 들어갔을지 볼 건데요. 자, but this time the ball hits inside of the rim, rolls around and stands still for a half a second, and it finally falls through the net입니다.
자, 그런데요. 요번에는 아까와 다르게 이제 한번 가장자리를 살짝 공이 터치를 하네요. 그리고요. 자, rolls around. 마찬가지로 림 주변을 한 바퀴 돌아서요. 그리고 stand still for a half a second입니다. 자, 이제 몇 초 동안 이렇게 그 주변에 살짝 머무르다가 마침내 골대로 들어간다라는 말을 하고 있네요. 상황이 아까랑 살짝 다르죠? 그래서 an announcer might comment on what an ugly shot that was and she would be right입니다. 그리고 아나운서가 이제 말하죠. 저 슛을 보고서 아 정말 볼품없는 골이었구나 라고 말하고요. 실제로 그녀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basketball games are not won on such a criteria as pretty or ugly입니다. 이 농구 경기라는 것은요. 골이 잘 들어갔네 또는 볼품없게 들어갔네 라는 그러한 기준으로 정해지는 게임이 아니죠. In this instance, the ball went through the net and the scoreboard increased by 2 points입니다. 이 경우에서는요. 단지 공이 그물 안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점수판에는 점수가 2점이 증가했죠. In that sense, 그렇게 보자면요. The second shot was as perfect as the first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넣었던 공도요. 첫 번째 넣었던 것만큼 완벽하게 잘 들어갔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완벽하다라는 거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요. 첫 번째, 두 번째 둘 다 완벽합니다. 이 완벽함의 기준이 pretty한 애, ugly한 애가 아니라 결국은 공이 들어갔다. 요거에 대한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perfection은 이제 첫 번째 골처럼 두 번째 골도 림을 건드리지 않고 들어갔어야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해냈다, complete 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내가 수행했다라는 걸 이제 인식을 한다면 그게 바로 완벽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답을 골라볼 건데요. 1번은 redefine perfection based on task accomplishment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성취하는 것, 수행해내는 것을 근거로 완벽함이라는 것을 다시 정의해보자 라는 게 1번이고요. 2번은요. Distinguish what you can achieve from what you can't.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으로부터 너가 성취해낼 수 있는 것을 구분해보자. 그러니까 2번이 되겠고요. 자, 성취하다. 이제 할 수 없는 것에서 성취하자라는 내용, 좀 다른 내용이었고요. 3번은요. Make something free of flaws to be absolutely perfect입니다. 완벽한 것들에 대해서 자, something free예요. 여러분들 좀 자유로워지자라는 거죠. 어떠한 결점, 완벽하다라는 것의 결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 라는 것도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었고요. 자유로워지자는 내용 없었죠. 4번입니다. Take a social perspective on what you have completed인데요. 자, 어떤 사회적인 관점을 갖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완성했던 것에 대해서. 사회적인 관점이라는 거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고요. Complete the small stuff first to deal with the big stuff입니다. 자, 작은 것들부터 완성을 하자라는 거죠. 큰 것을 다루기 위해. 그래서 이거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들이었죠. 작은 일부터 해내자,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관계없던 내용들이었고요. 우리 완벽함에 대한 것을 재정의하자가 답인 1번이 될 텐데요. 자, 요 재정의하자라는 내용 어디에서 답의 근거를 얻어낼 수 있냐면요, 여러분. 자, 우선 첫 번째 문장부터 나왔죠. But you need to change the way you think about it. 이게 redefine 하자라는 그런 말에 대한 답의 근거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얘기가 나오죠. perfect한 게 그 가장자리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점수를 올렸다라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그런 예시들에 대한 힌트들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delete perfect를 지우자. 그리고 insert complete라는 것도 이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나와줍니다. 농구라는 것이 그러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perfect를 지우고 자, 스코어보드에서 결국은 네가 2점을 얻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 이제 complete 했던 거를 insert 하자라는 것에 대한 답의 근거 마지막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도 의미 추론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답의 근거를 찾아내는 연습을 하면서 풀어내셔야 합니다. 그 다음 문제 한번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문제도 볼 건데요. 자, 밑줄 친 The Omnivore's Paradox라고 합니다. 자, Omnivore's Paradox. 야, 요거는 여러분, 이 Omnivore이라는 단어를 좀 아셔야 돼요. Paradox라는 단어도 아셔야 되고요. Omnivore이라는 것은 일단 잡식성인이죠. 그래서 잡식성인 것의 Paradox, 역설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밑줄 친 것부터 단어가 이상해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지문 내에서 또 여러 가지로 힌트를 줄 거니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바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우선 1번부터 5번까지 힌트를 봐야겠죠. 왜냐면 omnivorous paradox가 뭔지 모르니까요. Irony of wanting but disliking nutritious food, conflict between vegetarians, meat and eaters. 뭐 먹는 거 얘기 나오네요 벌써. Sacrifice quality food, quantity of food, difficult in judging. 뭐 something edible 먹을 수 있는. Not need to be both flexible and cautious of food. 모르겠어요. 해석은 다 안 해봤지만 food, 뭐 이제 채식주의, 고기를 먹는 사람들과의 싸움, 뭐 food, edible 먹을 수 있는 뭐 음식에 대한 것들. 이 나오다 보니 뭔가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자, 2번 같은 거 보니까 이제 먹는 거에 대한 우리 이제 시각적인 것들, 견해적인 차이도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파악하시고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일단 omnivorous paradox가 뭔지 몰랐던 분들은요. 1번부터 5번까지의 선달을 봤을 때 음식에 관련된 건가? 라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고요. 비교적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갖고 지문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Humans are omnivorous, meaning that they can consume and digest a wide selection of plants and animals found in their surroundings인데요. 인간들은 잡식성입니다. 이 단어를 몰랐다면요. 바로 뒤에 힌트가 나왔죠. 그것은 이걸 의미한단다. 이 사람들은요. 그들의 주변에서 발견되는 식물이나 동물들을 소화시킬 수 있는 아주 넓은 선택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식물이나 동물들 모두를 먹어서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동식물 다 먹는다. 우린 잡식성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단어, 잡식이라는 단어를 몰랐다 하더라도 첫 번째 문장에서 미닝 뒤로 이어진 설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단어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의고사 풀 때 여러분들이 모든 단어를 다 알면 좋지만요. 이렇게 모르는 경우에는 힌트를 주기 때문에요. 다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문장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The primary advantage to this is that they can adapt to nearly all earthly environments인데요. 이 잡식을 한다는 것의 이 주된 장점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그 자기 환경 주변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환경에 거의 적응을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The disadvantage is that no single food provides the nutrition necessary for survival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단점도 있겠죠. 한 가지의 한 음식들, 그냥 단일 한 음식이라는 것은 그들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영양분을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고 해도 한 가지 음식만 먹으면 우리 필수 영양소들이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나왔고요. 자, humans must be flexible enough to eat a variety of items sufficient for physical growth and maintenance, yet cautious enough not to randomly ingest foods that are physically harmful and possibly fatal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이제 긴 문장이 나오는데요. 인간들은요, 여러분, 융통성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융통성이냐면요. 자,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제 많은 음식들을 먹는 거죠. 예를 들면은 신체적인 성장을 위해서 또는 그러한 유지를 위해서 충분히 다양한 음식을 먹어낼 수 있을 만큼 융통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융통성이 있어야 하는 만큼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요. 우리가 심지어 음식을 잘못 먹었을 때 신체적으로 해가 될 수 있거나 또는 가능하다면 아주 치명적인 음식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 음식들을 골라낼 줄 아는 이제 신중한 자세도 보여야 한다라는 얘기죠. This dilemma, 이 딜레마라는 것은요. The need to experiment combined with the need for conservatism is known as the omnivorous paradox. 자, omnivorous paradox가 여기서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볼 수 있겠죠. omnivore, 우리가 잡식을 한다는 것의 역설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딜레마는 뭐냐면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먹어야 한다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생존을 해야 한다라는 그 욕구가 합쳐져서 여러 가지 음식을 먹어보아야만 한다는 이 딜레마는 잡식주의들의 역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은요. It results in two contradictory psychological impulses regarding diet입니다. 이것은 결국 요 이제 잡식의 역설이라는 것은 결국은요 두 가지 상반된 우리의 심리적인 충동, 신체적인 것들, 다이어트, 먹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충동을 만들어낸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충동이냐면요. The first is an attraction to the new food, 새로운 음식에 끌린다라는 것과 The second is a preference for familiar foods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익숙했던 음식들, 좋아하는 것에 대한 선호를 보인다라는 이 두 가지의 상반된 우리의 이제 충동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일단은 옴니보어의 패러독스, 이 잡식의 역설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거죠. 앞부분에 나오는 딜레마와 같은 거죠. 우리가 먹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동적이어야 하죠. 왜냐하면 앞에 나왔듯이 한 가지 음식만 먹는다고 해서 우리의 영양소가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음식도 먹을 줄 알아야 하고요. 하지만 잘못 먹었을 때 이렇게 치명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 마찬가지로 신중하게 조심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도 있다라는 이런 아주 역설적인 태도라는 것에 대한 의미인데요. 자, 이게 이제 선지에 있을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rony of wanting but disliking nutritious food입니다. 아이러니죠. 우리가 원합니다. 하지만 어떤 영양적인 음식, 영양소가 많은 음식을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영양소 있는 음식을 원하지만 이제 실제로 그렇게 되면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아이러니인데요.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죠. 혹여나 여기 preference를 보고서 이제 1번을 고르는 그런 이제 답을 선택하시면 안 되고요. 2번은요, conflict between vegetarians and meat eaters인데요. 채식주의자와 이제 육류를 먹는 사람들 간의 갈등 전혀 나오지 않았죠. 3번 sacrificing quality of food for quantity of food입니다. 자, 양이 많은 음식을 위해서 질 좋은 음식을 희생시키는 것 전혀 나오지 않았죠. 질이 좋거나 양이 많거나에 대한 비교의 내용이 아니었고요. 4번입니다. difficulty in judging whether something is edible. 자, 어떤 것이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의 어려움인데요. 자, 우선 4번, 5번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Need to be both flexible and cautious about foods입니다. 자, 둘 다의 자세를 가져야 하죠. 음식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도 있고 유동성 있는 자세를 보일 필요도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만약에 5번이 없었다면 답이 4번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가장 적절한 답을 골라야 하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될 거고요. 4번이 답이 되지 않는 이유는요. 이 메인 주된 내용 자체가 뭘 먹을 수 있느냐,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 판단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 주된 주제가 아니었고요. 그리고 옴니보어라 패러독스라는 것은요. 자, 먹네 마네에 대한 중요한 문제라기보다는 분명히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동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을 했으면서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역설이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5번에 대한 이제 답의 근거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옴니보어라 패러독스에 대해서 나오는 게 이거였죠. Humans must be. 인간은 flexible 해야 합니다. 다양한 음식들을 먹어야 하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음식들을 먹지 않기 위해서요. 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답의 근거로 나오기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자, 이제 답이 5번이라는 것들 확인을 해보셨을 수 있고요. 의미 추론 문제라는 것도 여러분 새로운 유형일 뿐이지 결국은 주제 선택과 똑같은 거고요. 오히려 빈칸 같은 게 뚫려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유형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방법들이 있고요. 또 생각해 줘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더 꼼꼼하게 하나하나 이제 정성스럽게 문제 연습을 해보시고요. 점점 여러분만의 스타일을 찾으시고 시간을 줄여 가시다 보면요. 모의고사 그리고 이어서 수능까지도 고득점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실력이 여러분들 길러질 것입니다. 네, 이번 문제도 여기까지 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